오, 와우. 아. 우와. 우와. 맛있어요. 다 먹으면 어떡하지? 감격적이에요. 색깔 있는 도시 말랑에서 시작한 자바 여행. 이 알록달록한 색감이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아.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을 찾아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처음 봐요. 한국에서 7시간 정도 하늘길을 날아가면 적도 위에 흩뿌려진 섬나라 인도네시아에 닿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바는 그 많은 섬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섬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국토의 약 7%에 불과한 자바. 하지만 이 섬에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모여 살아갑니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주요 대도시들이 모두 자바에 있죠.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했고 한국과 불과 이틀 차이인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와 닮은 것도 다른 것도 많은 나라입니다. 올해는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 한인들은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깊고 오래된 만큼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카르타 구시가 코타 투아의 중심에는 파타일라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식민지 시절의 자카르타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광장은 식민 시대의 건축 양식물들이 남아 있어서 묘하게 유럽풍이 나는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광장입니다. 1602년부터 무려 35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당시 네덜란드는 자카르타를 바타비아라 부르며 리틀 암스테르담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유럽 분위기 물씬 나는 이 건물도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다는데요. 한때 네덜란드 총독의 관저로 쓰였던 곳입니다. 여기는 18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로 현재 20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이고요. 저 앞에는 이전에 식민 시절 네덜란드 총독부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초로 도시가 시작한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역사가 새겨진 식민지 시절의 건물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가 됐죠. 약간은 서양식 비슷한 이 갈비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여기선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먹어보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너무 맛있다. 이 약간은 달큰한 인도네시아 소스가 직화로 이렇게 소고갈비를 구웠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맛인지 몰랐어요. 적절하게 잘 구워진 직화 고기의 맛 엄청납니다. 우와. 후추와 당근을 달콤한 땅콩 소스에 묻혀서 인도네시아 고추로 양념을 했는데 아주 맛있는 샐러드네요. 이런 샐러드를 기다려왔어요. 역사의 현장에서 맛보는 기대 이상의 음식들. 인도네시아 물가에 비하면 가격대가 살짝 높긴 해도 그만큼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자카르타에 또 온다면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은 인도네시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바 동부에 자리한 말랑은 과거 네덜란드인의 휴양지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서부의 자카르타에서는 10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인데요. 저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지금 저기 무슨 말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떤 일종의 새로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낯선 타국에 와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 만나 뵙고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다른 여행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초행이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한복판을 떡하니 차지한 이슬람 사원을 만났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랑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큰 마스지드가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웅가란 산과 마주한 언덕에 있어 경치 좋은 휴게소로 유명한 이곳은 독특한 모양의 이슬람 사원 덕분에 무슬림들의 명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렇게 무슬림 운전자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이 여럿 마련되어 있는데요.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나라, 그들에게 하루 5번의 기도는 일상이죠. 장소가 어디든 사원에 들어가기 전엔 반드시 몸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마스지드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시설인데 이 고속도로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무슬림 특유의 시설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지네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감사와 소망들이 길 위의 사원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Kalau nggak ada kan ya sulit, cari-cari kan sulit. Kota kan segitu sih, cari tempat sholat itu sulit sekali. Ini sangat terbantu sekali. 휴식과 경건함이 공존하는 휴게소를 뒤로하고 다시 남은 길을 달려갑니다. 해발 고도 약 500m, 산간지대에 자리한 도시 말랑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이젠 대로는 말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요. 평소엔 복잡한 차도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카프리 데이,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합니다. 일요일 오전 4시간 동안 대로를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죠. 여기 말랑에 지금 썬데이 마켓에 나와봤어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이 말랑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먹거리도 나누는 그런 유명한 이젠이라는 거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젠 대로의 카프리데이는 2011년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안으로 시작됐다는데요. 이렇게 댄스, 에어로빅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진행되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라면 왠지 사람들도 조용하고 차분할 것 같았는데 제 편견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흥이 넘칠까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인들도 삐걱삐걱 열심히 따라해보는 이방인도 모두가 신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작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시장에 나와서 같이 국물을 주고 있는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재밌고 흥겨웠어요. 카프리데이 때 이젠 대로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춤과 음악이 있는 무대를 지나면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 조깅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이어집니다. 저는 그냥 산보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길이 워낙 예뻤거든요. 이 거리는 1930년대부터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거리라고 해요. 옆으로 이 식민 시대에 주택들이 남아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넓은 대로와 열대 우림이 조경되어 있는 아주 예쁜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돼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뭐 산책로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부유층을 위해 건설된 이젠 대로. 하지만 이제는 모두를 위한 길이 됐습니다. 2km의 대로를 나누고 있는 3개의 구역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북적거리는 곳에 왔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먹을 게 있겠죠? 일요일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젠 대로의 카프리데이.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수십 개 노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거리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비롯해 갖가지 아시아 음식들이 냄새로 또 소리로 출출한 저를 자꾸만 붙잡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게 아니다 보니 오로지 이 음식거리 때문에 이젠 대로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타후는 우리말로 하면 두부인데요. 두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 고소한 냄새가 나서 찾아와 봤더니 두부가 튀겨지는 소리였어요. 여긴 두부를 갖은 야채랑 뭉쳐서 이렇게 큰 솥에다 튀겨내고 있는데 이 기름 냄새랑 끓는 소리랑 이 고소함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인도네시아의 두부 요리는 대부분 물기를 싹 빼고 바삭하게 튀기는 게 많은데요. 기름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두부튀김 타후 이시.
맛있어. 자주 먹던 두부라 아는 맛이겠거니 했는데 웬걸 아주 새로운 맛이었어요. 근데 두부를 튀겼다고 해서 그냥 두부를 넣어서 튀긴 음식인 줄 알았는데 유부였어요. 유부로 둘러싼 다음에 안에 만두처럼 다양한 야채랑 그다음에 다양한 반죽을 넣어서 두부 튀김이지만 엄청나게 풍성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어떤 야채 튀김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인도네시아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면 꼭 챙겨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담백한 맛인데 여기 고추를 조금씩 씹어서 매운맛을 또 보충을 하는데요. 이 고추는 정말 매우니까 조금씩만 먹어야 돼요. 흔히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짜바라윗입니다. 맛있어요. 튀김이나 볶음 같은 기름진 요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음식의 느끼함을 잡고 무더운 날씨에 떨어지기 쉬운 입맛도 돋우기 위해 매운 고추를 항상 곁들여 먹습니다. 음식 노점들 사이에서 웬 깜찍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토끼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Banyak orang yang suka beli kelinci. Oh banyak sekali. 좋은 주인 만났겠죠. 와, 밥이다 밥. 여긴 우리의 반찬 가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반찬들을 선택하면 밥 위에 토핑처럼 올려주는 자바 음식 나시 마두라입니다. Banyak. Sampai 20.000 Oh, ya. gitu. 드라마 이거 가만있어. 동이 좋아합니다. 동이 봉구스? boleh 봉구스? 아, boleh. 아, minta. lima nih. Ini jagung. 아, 짝꿍. 아. Ini satu. 저도 맛있어 보이는 반찬들로 골라봤습니다. 이것저것 양껏 담고 코코넛을 갈아 양념한 수룬댕 한 숟갈로 마무리합니다. terima kasih. 지금 먹고 싶은 육고기랑 해산물까지 잔뜩 넣어서 지금 포장을 부탁을 했어요. 싸서 이제 평화로운 잔디밭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Terima kasih. Sama-sama. 음식을 사고 보니 어느새 10시가 훌쩍 지났더라고요. 카프리데이가 끝나서 차량 통제도 풀렸지만 도로가엔 아직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May I join? Thank you. 너무 맛있는 밥을 사와서 기대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식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루땡 남궁. 남궁. tempatnya bagus. Saya suka datang sama teman saya ke sini olahraga, banyak beli makan, banyak jajanan, tempatnya juga lumayan bersih. 일요일마다 이 시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 시장 밥들이 맛있잖아요. 정말 좋은 든든한 일요일 아침 한 끼 식사였어요. 말랑의 가장 유명한 길에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 저는 이제 말랑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로 향합니다. 알록달록하다는 뜻의 와르나 와르니 마을로 통칭하는 이곳은 3개의 작은 동네로 구분돼 있는데요. 2곳은 알록달록 마을, 한 곳은 푸른 마을로 불립니다. 여기는 알록달록 마을 중 한 곳인 트리디 마을. 트리디는 3차원을 뜻하는 3D의 인도네시아식 발음인데요. 어떤 마을일지 기대됩니다. 이 마을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벌써 초입부터 이 알록달록한 색감이 정말 특이하고 예뻐요. 트리디 마을이란 이름답게 입체감을 살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
마치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아이가 된 것처럼 괜스레 설렜습니다. 입구는 마냥 예쁜 관광 마을 같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골목골목 쌓여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물이 나오는 펌프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물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물이 나올까요, 정말? 모르겠다. 마른 펌프질만 하는 제가 답답했나 봅니다. 주민 한 분이 마중물을 넣어주셨습니다. 물이 막 컬컬 나와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쓰는 우물의 형태인가 봐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좀 신기하네요. 네, 좋아요. 바구스. Ya bagaimana ya, biasa-biasa aja. Tidak ada orang pengunjung, tidak ada. Baru dicat itu baru ada pengunjung dari pariwisata itu. Jadi gitu. Bantuan cat ini dari pabrik. 한때 이 지역은 말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답니다. 낡은 건물과 방치된 쓰레기로 슬럼화돼가는 모습에 2016년 말랑의 대학생들이 마을을 살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가 깐풍 와라와리 3개 마을이 전부 다 보이는 메인 다리예요. 그래서 이 다리에 서면 이 물줄기와 함께 이 마을 3개의 전경을 전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뻐요. 이 색깔이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에요. 학생들의 선한 마음에 기관과 기업들이 동참하고 주민들도 발벗고 나서 마을을 단장한 끝에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애물단지 마을은 이제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인기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특히 SNS 인증샷 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Menarik, orang-orangnya sangat kreatif. Soalnya bisa mengubah. Pertama kan kampungnya kan itu kan kayak biasa aja, terus diubah menjadi kampung wisata seperti ini. 말랑의 필수 여행지 캄풍 와르나 와르니. 무지갯빛 마을의 숨은 사연을 알고 나면 더욱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깐풍 와르다 와르디 중에서도 깐풍 삐루라는 마을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직역하자면은 푸른 마을이란 뜻이에요. 전부 다 파랗게 칠해 놓았는데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축구팀이 있어요. 로꼬 아레마라는 축구팀인데 이 축구팀의 상징색이 푸른색이어서 이 축구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을을 전부 다 이렇게 푸르게 칠했다고 해요.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진 두 마을에 비해 푸른 마을은 규모도 작고 방문객도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사랑해서 그런지 둘러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 클럽 로꼬 아레마가 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 2010년 시즌에 선수들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마을 어귀에 페인팅으로 당시 선수들 얼굴을 그려서 매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볼 정도니까 얼마나 이 팀에 대한 사랑이 깊고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누추했던 마을 구석구석을 손수 꾸민 뒤로 주민들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습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관심했던 환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스스로 마을을 돌보게 됐다는데요. 낡고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겨운 마을 풍경은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ini salon? Iya, Ah, panggilan. bukan? Kan calon di rumah. Ah. Terus ini teman-teman manggil Ah. untuk kita potong rambut di sini. 아, Iya. Puas. Ya, harus Bagus. puas ini. Kan bagus potongannya kayak itu. Oh, kita murah, cuma 20.000 itu potong aja. Sampai jumpa. Oke. 무채색 도시에 생기를 더해주는 색깔 있는 마을. 덩달아 환해진 마음으로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을을 구경한 다음에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들르기 딱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말랑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박소를 파는 맛집을 찾아서 들어가 볼까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기찻길과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식당. 독특한 위치도 위치지만 이곳이 진짜 유명해진 이유는 5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온 고집 덕분입니다. 오랫동안 말랑 최고의 박소 맛집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곳이죠. 우리나라 맛집처럼 이 인도네시아 연예인들이 와서 방문했다는 사진들이 잔뜩 걸려 있어요. 정말 찐 맛집인 것 같아요. 1977년 행상으로 시작한 일대 사장님은 5년 만에 이 자리에 식당을 차렸다는데요. 그 성공 비결은 두말할 것 없이 맛있는 박소였습니다. Dari YouTube saya dari Surabaya. Wah enak pol. Wah, ini bakso legendaris Malang. Sejak kecil saya langganan ini, mantap. 박소는 소고기나 닭고기, 생선 등을 다져 만든 인도네시아식 완자인데요. 단독으로 먹기도 하고 튀김이나 국수 같은 다른 음식들과 곁들여 먹기도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고기 육수를 부어주면 완자탕, 구운 박소에 매콤 짭짤한 소스와 고소한 캐슈넛 가루를 뿌리면 꼬치구이, 조리법도 다양한데요. 저는 가장 푸짐한 스페셜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옆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원래 비 오는 날은 따뜻한 국물이잖아요. 이 국물 요리가 모락모락 나는데 또 이 박소라는 음식은 이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인데 제가 이 추가 메뉴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묵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이 다양한 고기류랑 같이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 이제 기대했던 어묵부터 맛집! 역시 맛집이에요. 너무 쫄깃해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그 많은 이 내장 튀김보다 이게 가장 맛있어요. 역시 맛집은 소스가 다르네요. 진짜 맛있다. 여행하다 보면 종종 음식으로 기억되는 도시가 있죠. 전 이제 말랑이란 도시를 생각하면 비 내리는 철로 옆에 앉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박소를 먹던 왠지 영화 같았던 이 시간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시를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폭포를 찾아갑니다. 세우는 천이라는 그 자바섬 언어인데 이 1000개의 물줄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해요. 기대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폭포 전망대까지는 도보 10분 정도의 짧은 거리지만 야생의 숲에 들어왔다는 기분이 물씬 납니다. 실제 이곳은 자바 동부에서 손꼽히는 명승지인데 비해 사람의 손길이 많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천혜에 숨겨진 비경을 찾는 탐험가가 된 듯 깊은 숲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험한데 이 폭포가 깊고 험준한 만큼 이 내려가는 길도 꽤 험난한 것 같아요. 우와. 인도네시아의 나이아가라 쪼반세우입니다. 쪼반세우의 천둥 같은 물소리는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압도합니다. 정말 장엄한데요. 이 흔하게 폭포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줄기로 떨어지는 이 물줄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폭포가 1000개의 물줄기가 떨어진다는 표현처럼 저렇게 넓게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위 틈에서 1000개 정도의 물줄기가 나와서 이 물줄기가 길고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영험하다고 할까요? 그런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120m 절벽 아래로 내리꽂히는 무수한 물줄기는 그야말로 1000개의 폭포가 합세해야만 만들 수 있을 법한 장관입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원시의 풍경을 만날 줄이야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Kesannya sih bagus mas, tanpa secara natural nggak ada sentuhan manusia. View-nya juga indah, sangat beauty sekali. Untuk pemandangan pun terasa enak dilihat, terus sejuk hawanya. Indah lah, rekomendasi buat yang mau kesini. 쪼반세우의 주요 수원은 글리딕 강인데요. 자바섬 최고봉 스메루 화산에서 흘러온 그 강물은 이 절벽에 이르러 폭포가 됩니다. 화산이 만드는 더욱 놀라운 풍경을 찾아 브로모로 갑니다. 지금 1시간을 달려서 여기 전망대 쪽에 왔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이 춥고 해서 일주일 기다리느라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서 지금 왔거든요. berapa? 25. Ya, sewan. 25.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에 이거를 빌려주신대요. 빨간색 예쁘죠? 일출 멋있게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 어둠과 추위 속에서 반갑지 않은 빗방울을 애써 모른 척하며 뿌단작간 뷰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캄캄한 화산지대는 초행자가 걷기엔 쉽지 않은데요.
원주민 마부와 그의 에마 덕분에 아주 편하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물이랑 그 라면이랑 뭐 커피 같은 것들이 거의 산 정상인데도 이렇게 팔고 계세요. 그래서 날씨 추운데 이렇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저희 여기서 먹으면서 일출 기다려보고자 해요. 거기 못 가? Kopi mocha. 거기 못 가. Satu. 사투. 새벽바람에 언 몸과 굳은 날씨 때문에 해돋이를 못 볼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주머니의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달래봅니다. 야가씨. 아, 맛있다. 역시 인스턴트 커피가 가장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달고. Kalau hari biasa sih sepi, cuma Sabtu Minggu aja yang banyak. Itu bulan 45, bulan itu pasti banyak. Tapi yang lebih banyak itu bulan Agustus itu, yang ada itu salju itu loh, yang nempel-nempel di daun itu, ya dinginnya itu ya sampai minus. 브로모 일출 보기 쉬운 일이 아니네요. Mau lihat sunrise, tapi kayaknya sekarang cuacanya nggak bagus. Akhirnya nggak dapat sunrise. 현지인도 이렇게 말하니 일출은 포기해야 하나 싶은 무렵 눈앞에서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오, 지네제카라. 저기 기적적으로 지금 일출이 나왔어요. 저기. 바람이 안개를 밀어낸 자리로 밝아오는 여명.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았던 활화산이 뜨거운 숨결을 내뿜고 있습니다. 브로모를 비롯해 5개 화산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현지인들에게 신의 거처로 여겨지는데요. 화산 앞에 펼쳐진 아득한 모래의 바다는 그 전설과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 같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넓은 평야가 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오프로드가 있고, 그 옆에 화산들이랑 휴화산들이랑 이 산맥들이 둘러싸서 엄청 장관이에요. 그야말로 뭔가 질주. 너무 멋있어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한 인도네시아에는 모두 147개의 화산이 있는데요. 여전히 활동 중인 활화산만 76개, 그중 45개가 여기 자바섬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에서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삶을 일구고 별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여기 화산지대 앞에 있고요. 여기가 그야말로 벌판이거든요. 여기에 상점이 아주 이쁘게 색색이 늘어서 있어요. 정말 이 상점만으로도 되게 장관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 뒷산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특이한 풍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상점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르? Kopi? 아이르. Ya. 아쿠아. Aqua? 아쿠아. 사투. Terima kasih. 물 마시면 물 진짜 시원해요. 이 지역의 원주민은
탱게르족인데요. 저 같은 화산 여행자에게 말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라고 합니다. 박수? minta bakso satu. 브로모에선 튀김이나 라면 등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후기들을 좀 찾아봤더니 박소를 추천하는 여행자들이 많더라고요. 달걀을 넣어 만든 노란 면발에 두부, 큼지막한 박소 4덩어리에 뜨끈한 육수까지. 이 알찬 한 그릇에 우리 돈 1,800원 정도. 해발 2,300m에 앉아 먹는 박소 한 그릇. 웃음이 절로 나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도 조금 저분이 사장님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더 맛있네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볼까요? Saya mau pergi Bromo. Pergi pulang atau naiknya aja? Pergi pulang 200. 200. Iya. 20만 그 루피아라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원 좀 안 되는 돈에 저기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화산 중턱까지는 말에게 또 한 번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브로모 화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멀리 브로모 화산의 웅장한 자태가 보이고요. 말님이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옆에 안전운에서 마부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같이 길을 가는 여행자들도 보입니다. 여기 오는 길도 대단히 장관입니다. 살라맛 딸기. 점점 화산이 다가올수록 이 화산의 형태도 자세히 보이고요. 점점 더 멋있어요. 이거 장엄하다고 해야 되나? 말을 타고 가는 길은 짧지만 드라마틱한 길입니다. 화산재가 쌓인 무르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갑니다. 말이 안내해주는 곳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조금 계단을 더 걸어서 이제 드디어 분화구를 보는 곳까지 갈 예정입니다. 분화구를 향해 놓인 250여 개의 계단은 브로모의 품에 닿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드디어 마주한 불의 산, 브로모의 심장입니다. 처음 봐요. 와, 끓는 소리하며 이 구덩이가 정말 그 활화산의 어떤 웅장함이랑 그 압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감격적이에요. 여기까지 오느라 쏟은 시간과 수고를 한 번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은 저를 또 어떤 풍경 앞에 데려다 줄까요? 우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